그럼 이제 실제 서버를 구축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배운 방식이랑 여러 가지 설명을 기반으로 봤을 때 내가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단 물리적인 서버 컴퓨터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서버 컴퓨터 안에 운영체제 OS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도커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로 웹서버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얘를 구축해야 실제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온프레미스라고 합니다. 이거였나? 프레미스. 온프레미스라고 쓸게요. 그래서 실제로 서버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 컴퓨터 한 대 구매하고 그 컴퓨터로 그 환경을 만드는 건데, 지금도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기업 정부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런 실물 컴퓨터를 통해서 서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버가 뭔지는 알아야 활용할 수 있겠죠. 우선 클라우드 서버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가상 컴퓨터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기능, 운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 물리적 서버랑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관련 기술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팅에서 가상화해갖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대상은 서버, 플랫폼,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 클라우드라는 게 꽤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특성별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IaaS, ES 뭐 이런 식으로도 읽긴 하는데, 얘는 파스, 얘는 SaaS, 종류는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수업 페이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수업 페이지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뭘 제공하는지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야기라고 해서 이 웹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 정도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방식은 잠깐 이아스? 잠깐 파스예요, 파스. 잠시만요. 물리적 자원. 파스예요. 파스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온프리미스 방식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 말고 IDC라고 할게요. IDC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서버 컴퓨터가 막 닭장 같은 곳에 이렇게 넓적하게 눕혀져 있는 이런 곳이에요, IDC는. 그래서 좀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온도 조절에 좀 에너지를 많이 써요. 얘네들도 컴퓨터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발열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온도 과부하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냉방하는데 좀 냉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약하려고 영국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해외 사례 보면 수영장 밑에다가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실은 이런데 만약에 이런 방식을 썼을 때 단점은 뭘까요? 가상머신에 대해 배우면서 뭐 이런 방식의 단점 배웠고 가상머신을 사용할 때의 장점도 배웠습니다. 제일 큰 단점은 관리 인력이에요. 왜냐면 진짜 컴퓨터가 여러 대니까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해도 이 서버실당 100단위로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좀 몇백 대씩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많아짐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력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고 여기 실제 서버실에 있는 이런 컴퓨터를 관리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해요.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온프레미스 방식이랑은 좀 양상이 달라요. 우선 센터가 있는 건 동일한데 이 센터에 슈퍼컴퓨터가 한 대 있는 겁니다. 슈퍼컴퓨터.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 한 대가 이 안에서 사용한 뭐 버추얼박스로 만들었던 그 가상머신 있죠. 이런 식으로 가상머신을 여러 대 만들 수 있어요. 슈퍼컴퓨터 한 대 안에. 그래서 컴퓨터는 실제 실물 컴퓨터. 얘는 실물 컴퓨터예요. 실물 컴퓨터는 한 대인데 이 안에 존재하는 머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머신 하나를 구매자에게 할당해서 관리하라고 떼서 주는 겁니다.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그러면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좋은 점은 또 뭘까요? 메인 컴퓨터, 실물로 존재하는 컴퓨터는 한 대죠. 근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머신은 제공받은 구매자들이 알아서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이 들었고 그 중에서 인지도 높은 곳이 좀 많죠. 어디냐면 AWS, 아마존이죠. 이거였나? 그리고 애저,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나온 거.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를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전반적으로 이 사용법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한 이 IDC 여기 방식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이 슈퍼컴퓨터 한 대를 두고 이 슈퍼컴퓨터 안에 가상머신을 찍어내서 이 가상머신을 구매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러면 좋아지는 점은 공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서버를 구축하면 컴퓨터를 사야죠. 컴퓨터 사고 뭐 OS 설치하고 그 안에 서버 구축하고 IDC로 입주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나 서버 운영할 거니까 IDC에다 내 컴퓨터 넣어줘 이렇게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가 권장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집에서 서버 돌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전기세 폭탄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메인 컴퓨터 있죠? 메인 컴퓨터를 이 전문은 아니고 그 관리하는 인력이 알아서 해줄 거라 내 서버는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아요. 자, 그러면 왜 비싸지 않을까요?
실물 상태로 존재하는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서 주는데 뭐 실제 컴퓨터 가격으로 받는다? 그러면 뭐 누가 써요? 그냥 안 쓰고 말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서버는 내가 운영하려는 서버 사양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있지만 뭐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사용자라고 봤을 때 그 규모가 특정 범위 이상으로 커질 수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간단한 가상 머신만 있어도 큰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어서 저렴합니다. 근데 좀 실제 컴퓨터를 사서 돌린다고 하면 아마 좀 서버 돌려야 되니까 좀 사양이 높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0만원? 100만원 나오면 좀 싼 편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다. 그럼 월에 몇만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뭐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서버를 운영한다. 그럼 뭐 그냥 컴퓨터 한 대 사고 운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성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 들어가 보죠. 여기. 그래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무료인 서비스는 없어요. 있으면은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버도 살 거고 도메인도 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무료 없습니다. 무조건 유료예요. 대신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여기 가입하면은 10만원 정도 되는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근데 얘는 3개월 동안 이 10만 크레딧을 넘지 않는다. 그동안 그러면 무료예요. 3개월 동안은. 그래서 얘는 사용법을 익히면 어떤 걸 사용하든 방법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아마존 있죠? 아마존은 이게 해외 결제라서 비자 카드 따로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 회원가입 진행하면 돼요. 회원가입하면 로그인하면 되고요. 잠깐 로그인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로그인한 환경 달라지면 인증번호 받고 인증해야 돼요. 네. 로그인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까지 하면은 중앙 우측에 콘솔도 있고 무료 크레딧 제공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크레딧 신청하기 있는데 얘는 여기 10만원 정도 준다고 했죠.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요. 크레딧 신청하기 하고 여기는 뭐 선택이에요. 뭐 이걸로 하죠. 그러면 이제 신청까지 했고 잠깐 그다음에 이걸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이 마이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마이 페이지에 코인 관리 잠깐만
여긴가? 아, 크레딧이니까. 무료 크레딧 10만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유효기간은 10월 31일까지네요. 올해 10월 31일까지. 이걸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고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결제관리인가? 결제수단인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용카드 등록하면 돼요. 저는 이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 콘솔 있죠? 콘솔로 들어옵니다. 얘는 닫고요. 그러면 이쪽에 플랫폼 보시면 BFC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클래식으로 바꾸세요. 클래식으로. 왜냐면 뭐 더 좋은 건 BFC가 더 좋긴 한데 BFC로 만들면 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으로 하는 게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고요. 뭐 BFC로 해보려고 한다. 그럼 구글링해서 하면 되는데 간단한 건 클래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서비스 있죠? 바로 밑에 얘 클릭하고 여기서 서버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서버.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건 건드릴 거 없이 서버 생성 있어요. 서버 생성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가상머신을 생성하는 작업인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부팅 디스크 크기 보시면 50기가랑 100기가가 있죠. 당연히 용량 큰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좋은 거에는 그만한 가치가 따르니까 비싸죠. 그래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지불하는 금액 달라집니다. 알맞은 사양 골라야 되고 이미지 타입은 OS로 선택하면 돼요. OS 타입은 CentOS, 우리는 CentOS로 했죠. 그리고 서버 타입은 여기 의미만 파악해도 돼요. 마이크로는 뭐 작은 거, 컴팩트는 이제 잘 맞는 거, 그리고 스탠다드는 표준, 뭐 이런 식으로. 하이 붙어 있는 건 당연히 높은 거죠. 컴팩트로 할게요. 컴팩트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버 이미지 이름 뭐 이렇게 나오는데 CentOS 둘 다 7이긴 한데 7.8? 네, 7.8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가지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스토리지는 SSD 말고 하드디스크 이걸로 해주세요. 실제로 운영하는 서버를 뭐 빠르게 부팅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SSD도 좀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서버 세대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서버 개수도 그대로 두고 월 요금제는 어떻게 할까? 그냥 월 요금제로 하죠. 그 다음에 서버 이름 서버 이름은 이게 선택사항인데 이게 안 정하면 도커 컨테이너 이름 설정 안 했을 때 랜덤으로 정해졌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좀 희미하게 써져 있어요. 서버 이름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 생성된다 라고. 그래서 이름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해서 서버를 운영한다는 거는 한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장점도 크지만 이것보다 더 큰 효율은 여러 개 서버 운영할 때니까. 그러면 여러 개 서버가 있다면 머신 여러 대 살 필요 없이 하나만으로 관리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런 상태일 때 이름이 다 랜덤이라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알아볼 수 있게 대문자는 안 되네. 테스트 서버 1로 하죠. 아니다, 테스트 서버로 할게요. 오케이, 테스트 서버. 만약에 내가 직접 운영하려고 이걸 사용한다, 서비스에 걸맞게 짓는 게 낫겠죠. 내가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한다면 아이스크림 관련된 이름 그런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따로 반납 설정. 이거는 반납 보면 오케이. 나머지는 따로 이제 설정할 거 없이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인증키라고 있죠. 인증키는 중요합니다. 인증키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과정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다, 그럼 이 서버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증키는 중요합니다. 인증키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인증키예요. 보안 인증키를 받을 건데 보유하고 있는 것 말고는 처음이니까 새로운 인증키를 생성해야 됩니다. 처음이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인증키는 서버 이름과 동일하게 짓겠습니다. 이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인증키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서버 비밀번호를 못 찾을 경우 그 서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인증키로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증키를 내가 만약에 도난당한다, 그럼 이 서버는 해킹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 이름을 지었으면 인증키 생성 및 저장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되죠. 그래서 인증키 파일은 여기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서버를 구매하는 페이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했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자마자 올리는 게 좋아요. 미루다가 깜빡하면 파일을 못 찾게 된다, 루트 비밀번호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버는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있죠. 이런 서버키, 이런 곳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내가 구글 계정만 기억하고 있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됐으면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신규 ACG 생성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CG 생성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ACG 이름도 테스트 서버라고 서버 이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메모는 필요하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얘는 뭐냐면 포트 얘기하고 있죠. 포트 포워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은 그러니까 좀 비슷한, 포트 포워딩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실질적인 포트 포워딩은 서버 생성하면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허용하는 포트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껐던 그 방화벽이랑 같은 포지션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방화벽을 기본적으로 다 막을 건데 어떤 건 뚫을 거야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근 소스에다가 허용 포트는 SSHD 방식으로 할 거니까 22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면은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엔진엑스 웹서버 기본 포트 뚫을 거면 80 쓰면 되고, 뭐 마리아DB 할 거면 3306 뚫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하나만 뚫을게요. 그 다음에 생성. 자, 이러면 서버 생성. 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생성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이러고 이제 서버 생성 끝났고 클릭 몇 번으로 생성했습니다. 열심히 뭐 미러 사이트에서 뭐 부팅 디스크 다운로드하고 뭐 올리고 뭐 또 리눅스 환경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팅한 부분을 클릭 몇 번으로 끝낸 거예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사용한 거니까 내 컴퓨터에 메모리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하는 이 슈퍼컴퓨터가 이 서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용료만 내면 되는 거고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내가 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서버는 좀 과부하가 되겠죠. 접속자가 일정 수 이상으로 몰렸을 때를 대처할 수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늘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증설하려면 컴퓨터 사야 되고 또 서버 세팅해야 되고 웹 환경 프로그램 이것도 세팅해야죠. 이거 하는데 대략 5일 걸립니다. 5일 소요. 그러면 이제 10만 명 몰린 건 오늘인데 5일 뒤에 서버 구축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 뒤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당장 해결은 못하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길어봐야 10분, 수십 분이에요. 그 안에 서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어떤 설정하면 과부하 걸렸을 때 자동으로 서버 정상화 및 증설 작업도 해줍니다. 대신에 돈은 배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편리함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